자,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이재명 경선 기탁금 1억, 김용이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고 검찰이 주장했다를 저렇게 써놓으면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스킬인데 검찰은 잘 안 보여. 검찰이 했다는 말을 따옴표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 근데 의도가 보이잖아. 이재명이 경선 기탁금 1억이 김용이 대장동서 받은 돈이다. 그냥 검찰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앙일보 너희 양아치 같은 놈들이 이거 나쁜 의도가 없다면 검찰 이재명 경선 기탁금 1억 김용희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소설일 확률이 훨씬 높고요. 아 진짜 심각한 건 제가 아까 여기 방송 오기 직전에 우리 조상호 변호사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고 왔거든요. 김용 전 부원장이 완전 무죄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다급해진 검찰이 그냥 하나 툭 던진 거를 중앙일보에서 저렇게 버젓이 자, 사실이냐. 자, 반박 한번 보겠습니다. 반박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자, 검찰은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 지난 5월 16일 중앙일보에서 검 이재명 경선 기탁금 1억, 김용희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검찰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마치 이재명 대표의 경선 기탁금 1억 원이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받은 돈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전혀 입증할 수가 없자 언론을 통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은 그동안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이러한 궤변을 기정사실로 하고 신문하려고 하여 변호인의 강력한 항의하였고 재판부마저 이러한 변호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사건을 기소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의 악의적 기사가 나오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단은 당당히 증거에 입각하여 재판에 임할 것을 검찰에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아주 우리나라 특수부 애들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냥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얘네들을 잘 알게 된 게 뭐냐면 페이스가 딱 보이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대검에 계셨던 분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했던 이야기예요. 특수부는 언론 플레이에 50%의 힘을 썼더라. 수사하는 것보다. 뭐냐면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전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가 막혀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살포해. 그게 그래서 법원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랬잖아요. 판사에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건 유지 안 될 수 없게 만드는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대장동에서 받은 돈, 이 돈이 실제로 오고 왔다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사건이야. 증거가 없는지 진짜로 받은 게 없는지는 검찰이 답을 해야 되겠지만 밝혀내야 되는 거죠. 법정 증거주의 같은 거에 의하면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 보니 정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소설을 씁니다. 무슨 뭐 쇼핑백이냐 검은 봉다리냐 같은 소설을 써요. 현대백화점이냐 세계백화점. 그러다가 갑자기 중앙일보처럼 저렇게 보도를 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경선 기탁금 1억 낸 게 김용희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고? 그럼 뇌물 받은 게 돼버리잖아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서로 카르텔을 통해가지고 검찰한테 받은 이건 오다죠, 오다. 그러니까 검찰의 오다에 의해서 중앙일보가 이걸 낸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대장동 건은 거의 무죄에 가까워지는 쪽 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압수수색이 300건이 넘어요. 숫자를 사람들이 세지도 못했는데 300건이 넘은 건 맞아. 331건이 나와요. 생계 320건이 넘는 걸로 예. 알아요. 근데 혐의를 못 밝혔다면 설사 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죄야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 하나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유동규의 말도 대개는 초반에는 김만배가 했다는 말. 김만배가 했다는 말을 유동규가 들었다는 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유죄를 입증하려고 했었죠. 근데 김만배는 그 모든 걸 다 부정을 하고 있어. 원소스인 사람은. 근데 같다는 증거는 없는데 같다고 주장하는 전달하는 방법이
쇼핑백이냐 이것도 뭐 비닐을 봉다리냐 봉다리냐. 이것도 거짓말이 드러났고 어디서 줬나 했더니 무슨 뭐 노상 주차장이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냐 이런 걸로 다 거짓말이 드러나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현재 재판장에서는 유동규가 개그맨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 나가지, 김용 재판 나가지, 정지상 재판 나가지. 근데 진짜 빡치는 거는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그래서 법정에서 다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멘트가 너무 막 혈압을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동규가 김 전 부원장한테 6억을 현금으로 줬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김 부원장이 6억을 어딘가에 썼거나 어디에 보관하고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갑자기 1억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어 하고 던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정변이 늘 하는 말이 황당하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아무리 현금이라도 만약에 6억이란 돈이면 분명히 출처와 그 이동은 밝혀질래야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그 이재명 대표 경선 그 자금. 예 돈도 경선 기탁금도 자금 출처가 확실해요. 아 진짜 그 사무실 뺀 거 그리고 어머니 조의금. 조의금 모친상 모친상 조의금 계좌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한민국 사회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거의 암적인 존재예요. 도려내야 될 정도로 아까 조선일보 보도도 그런 것처럼 중앙일보가 2022년 12월 달에 428억 약정설 최초 보도에 428억을 주기로 했다. 그게 마치 대장동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했지만 녹취록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428억 약정이라는 게 뇌물이거든요. 뇌물을 사후에 주기로 했다. 사후 수뢰 지금 들어보기도 어려운 죄. 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선동 오지게 했는데 기소도 못해. 그래서 계속 물었잖아요 검찰한테. 야 왜 뇌물로 기소를 못했어? 그랬더니 수사를 보강 중이래잖아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 검찰이?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온갖 다 거짓말인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에서 공공환수 80%를 사람을 배임으로 걸었어. 그리고 성남FC 저 광고 의료는 제3자 뇌물로 걸었어. 이런 검찰놈들은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악의성이 보이잖아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잖아. 만약에 혁명 상황이면 얘 절걸철분감이에요. 이 검사놈들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검찰청 끌려 나와 가지고 바로 매달아 한두 대, 버립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재명 견디고 있는 건 되게 용하지 않아요? 되게 정말 악의적인 게 제가 이제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다 증거가 없어서 정말 이재명이 돈 받은 사실이 없구나라고 인식하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이 머리가 참 좋긴 잘 좋대요. 숨겼다고? 다 숨겼다. 이렇게까지. 저는 검찰이 제일 나쁜 진짜 또 하나 심각합니다. 뭐냐면 검찰의 개인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잠시 전에 그 중앙일보의 그 보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제목을 달잖아요. 더 재미있는 건 아침이 되면 윤석열이 어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속보라고 계속 띄웁니다. 아, 속보이지. 되게 속보이잖아. 그게 속보예요. 이 준말에 속보예요. 순말. 야, 어쨌건 지금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진보하고 발전하려면 언론사 익명의 검사들 법적 대응해서 콩밥 좀 드셔보셔야 돼요. 요즘 콩밥도 안 나온다며. 너무하잖아.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내가 어제 박시영 TV 나와서 한 말인데 유튜브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애들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팩트 체크하려고 새벽까지 일합니다. 그 결과물이 우리 방송이에요. 근데 조선일보의 최훈민이나 이 지금 이런 보도 내는 중앙일보나 얘네들은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잖아요. 종업원들만 수백 수천 명이에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패널들까지 다 합쳐봐야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용을 쓰고 할 수 있는 걸 왜 얘들은 못하냐고. 얘네들은 언론사가 아니고 그냥 선수들이에요. 정권에 빌붙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종업원들이라고. 그걸 우리가 언론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최소한 언론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언론은
한 사회를 흘러가게 만드는데 공식 비공식적으로 정부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도 언론인이 포함된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에 언론이 포함돼서 제4부라고 해요. 그만큼 언론이 중요해. 윤석열이 아무리 못해도 보도를 안 하면 윤석열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보도를 안 하면 국민들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론은 정부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왜곡된 보도, 가짜 보도를 오히려 이런 조중동 같은 언론이 더 강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지금 그러니까 세뇌시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자, 어쨌건 참 검찰의 발악, 다른 말로 단말마 같습니다. 불리해지니까 중앙일보 김 기자 잠깐 봅시다. 아니면 또 텔레그램을 했겠지. 해가지고 요거 좀 보도 좀 내.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막 던져요. 바로 반박될 만한 거. 그러니까 윤석열 방식으로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증거가 증거. 뇌물 사건은 증거가 없다는 걸 악용하고 있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남영희한테 돈 줬다. 사인간에 돈을 빌려줬다. 1억을 줬는데 안 갚아. 차용증도 없어. 그러니까 빌려준 증거는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스킬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황을 만드는 거야. 몇 날 며칠 몇 요일에 남영이랑 나랑 식당에 가는 거 본 사람을 등장시켜. 근데 이 사람들이 룸에 들어갔다는 것도 등장을 시켜.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날 뭔가 다른 물건을 샀다는 걸 또 등장을 시켜. 사실 이건 아니고 상관없어. 그래서 증거는 없지만 남영이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걸 입증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액의 현찰이 오고 갔다면 이 원장님 말처럼 증거가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찰을 들고 다니면 그냥 이찌 어르신 한번 보신 적도 없겠지만 6억이란 돈이 있다고 쳐요. 그걸 2억이든 6억이든 뭐 외투에 집어넣네 만에 하지만 백화점 쇼핑백에 넣었잖아. 이거를 장롱에 모아둘 수는 있어. 마늘밭에. 근데 언젠가는 이 돈이 은행으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식당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카드를 안 쓰고 그냥 현찰만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6억 정도 되는 돈이면 부피가 상당하거든요. 우리가 100만 원, 여러분들 아마 이직 분들은 그거 안 해보셨을 거야.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 다발은 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이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 원짜리 100개 묶음, 500만 원짜리 다발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게 20개면 1억이에요. 그 20개 1억인 게 120개여야 6억인 거예요. 그 돈을 담아두고 있으면 언젠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 화폐개혁 해버린다. 열받으면.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하지 뭐 화폐개혁. 아까 그 인천 동구 미추홀굴에 계시는 노인정 어르신. 이 양반아. 내가 그 숨겼을 이야기는 거라고. 수도 없이 했었어. 428억. 이재명 잘 숨겼나 보네. 그게 아니고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돈을 받는 것도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재명 자체가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악착같이 벌었던 사람이고요. 그 돈 없는 사람, 돈 안 받던 사람이 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뇌물을 받는답니까? 정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요. 법으로 만약에 코인이 불법이었다고 하면 김남국 코인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불법이 아니니까 한 거잖아요. 뭐 불법이 아니야. 이준석은 자기가 선거 3번째를 점을 그만큼 돈 벌었다고 자랑질을 할 정도로 그게 막 합리화시켰던 그런 상품이었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였어요. 이 법 합법과 불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윤리적 문제를 갖고 나머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숨도 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치 안 하는 거야. 욕도 못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뭐 탈당해다고. 탈당해도 지랄이고, 뭐 해도 지랄이고, 안 해도 지랄이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짜증. 좀 정치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럴 진짜. 때 민주당 전체적으로 중심 잡아야 되는데 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당대표 흔드는 놈들이 있잖아요. 아유 씨, 장놈의 새끼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